러시아에서 나온 중요한 한국 발언에 중국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밍상 러시아가 한국에 말한 것은 중국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중국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주요 자원을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번 달 들어서는 요소를 다시 통관 지연시키며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요소는 희귀광물과 같이 대단한 물질은 아니지만 항공물류와 산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느닷없는 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나무라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해관 총서는 자신들이 요소 통관을 중단하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불안해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요소수 부족 사태는 다름 아니라 중국의 요소수 수출 거부로 일어난 일과 다름없습니다. 일종의 수출 규제나 마찬가지인 셈이며 한국 입장에선 중국의 요소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시점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된 상황이 발생하며 비상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산자부는 현재 중국에서 요소수의 수입 비중이 대략 95%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요소수를 끊어버리면서 한국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종의 수출 규제를 자행했다며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보다 훨씬 단기간에 최종 소비자까지 급격하게 영향을 끼친 사안입니다. 중국은 팬데믹이 왔을 때 한국이 중국의 마스크를 기증할 때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친구는커녕 요소수를 끊어버릴지는 미처 산업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이웃 국가이지만 결코 엮여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요소수를 막으며 한국의 물류 대란 및 각종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가 왜 이루어졌으며 일본 수출 규제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궁금한데요.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는 일단 한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발생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아베 정권의 구급파들이 수년간 추진해온 반도체 물자 수출 금지였으나 중국은 한국과의 갈등 때문에 보복성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 이런 문제가 나올지도 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 요소수의 경우에는 반도체 주요 물자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일본은 애초에 한국에 없는 물자를 의도를 가지고 끊어버렸지만 중국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일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공급망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일본과는 달리 고의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요소수 수출 규제를 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국 코트라에 따르면 이는 중국 내부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 공급원인 중국 내부 상황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중국 해관 전역에 명령이 내려져 실행되었다는 것인데 중국의 비료난이 심각하므로 요소수나 비료 관련한 물질을 단번에 수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 내의 각종 생산비가 급등해 물가 관리를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생산율이 떨어지며 요소수 생산조차 부족해졌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스스로 유발한 문제로 주변국에 갑자기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호주와의 경제 보복 싸움을 하다가 석탄이 부족해졌고 국내의 탄광마저 홍수로 인해 채굴이 불가능해지며 요소수 생산마저 급격하게 저하되어 비료값이 급상승하는 국면이 오자 급하게 요소수 수출을 막았는데 한국에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고 갑자기 물량을 끊어버리는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점은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는 전혀 배려할 생각이 없이 막무가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중국 해관이 한국을 향해 국제적인 룰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지난 사드 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그때 롯데가 조단위 손실을 입었으며 중국 관광객을 끊어서 관련 분야와 면세점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만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중국 세관이 한국의 수출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무역회사를 비롯 개인 자영업자들까지 당시 중국의 수출이 상당 기간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 리스크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왕이 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양자 간의 각종 공급망 협력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보건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첨단 제품은커녕 기본적인 요소수조차 자국 이유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공급을 끊어버리며 한국을 농락하는 것이고 애초에 파트너십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상대이며 오히려 탈중국을 급하게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또한 중국이 이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한국을 곤란하게 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 요소수 사태 부족을 보고 한국에 대해 다양한 수출 규제의 전개를 시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한국과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일본을 괴롭혔듯이 한국에도 요소수와 같은 산업의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국의 요소수와 같이 절대적인 수입을 기대고 있는 품목들을 일제히 점검하고 이번과 같은 대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막무가내식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이는 결국 중국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국의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을 장기적으로 후회하는 일본과 같은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유화 메시지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한국에 20개국 대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 대사에게 존경하는 대사님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준비가 되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한국만을 거론하면서 푸틴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러시아는 한국과 오랜 기간 협력을 해왔으며 현재 전쟁 문제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한국과 경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과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협박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탐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죠. 하지만 전쟁만 아니었더라면 한국은 러시아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했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원을 옮기는 한국산 LNG 운반선이 당장이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 러시아는 조선소에서 만들다가 멈춘 한국에 LNG 운반선이 있어 애가 탑니다. 한국도 문제가 되긴 하나 일부 선박은 그리스 등 다른 나라로 넘기기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당장 유조선 150척을 비롯해 북극해 프로젝트로 한국의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자원으로 왕국을 운영하는 러시아가 최고의 배를 만드는 나라와는 척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 내의 삼성이나 현기차를 원하는데 이는 중국산 제품에 매우 실망이 크기 때문이죠. 한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미래 산업과 관계된 모든 나라가 필요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에 중국의 항구 사용권을 획득하자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가 중국과 국형 다툼이 있는 곳으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이전처럼 러시아가 개발을 한국 회사들에 맡길 원하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도 현실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기타 동북아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문제로 조화할 때에는 한국의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여준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전쟁 이전에 중국의 요소 문제가 있을 때 2주만 시간을 주면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중국에서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더욱더 이러한 자원 협박을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분명히 한국은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여전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첨단 제품을 쥐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중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한국이 중국에서 반도체 등의 첨단 제품을 공급하지 않게 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급은 국가 안보에 있어 필수 사안인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역공당하기 딱 좋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의 신뢰가 무너져 가는 만큼 최근 이슈인 군사 분야에서도 한국의 거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의 쿼드나 오커스 등 동북아에서 동맹 중심의 군사 행동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 갈등이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이러한 중국의 막무가내 행동은 더욱더 한국이 중국에 등 돌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국 중심이며 애초에 한국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막무가내 수입 차단으로 한국을 초유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신뢰를 잃고 국제무대에서 언젠간 고립되어 더 큰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는 방심하지 말고 점점 더 탈중국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